전주와 부산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31살 최모 씨가 검찰 조사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했습니다.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취업준비생을 죽음으로 몰고 간 보이스피싱 사건의 총책 검거를 위해 중국 현지에서 이뤄진 자금 거래에 경찰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군산 현대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고사 위기에 놓인 조선 관련 기업을 신재생 에너지 업종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 오늘 첫 소식으론 앞서 보신 내용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주와 부산에서 각각 실종됐던 여성을 모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던 30대 남성이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했습니다. 특히 이 남성은 두 번째 피해자인 부산의 20대 여성과는 일면식도 없었는데 채팅 앱으로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유인한 뒤 결국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전북 완주의 한 과수원에서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산에서 딸이 실종됐다는 부친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추적해오던 바로 그 여성이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3일엔 이른바 전주 실종녀로 알려진 한 30대 여성이 전북 임실과 진안의 한 경계하천에서 숨진 채 발견됐었습니다. 300만 원 상당의 금팔찌와 통장에 있던 48만 원도 함께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두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동일 인물인 31살 최모 씨였습니다. 최 씨는 먼저 아내의 지인인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돼 수사를 받던 중 자신의 차량에서 부산에서 온 여성의 머리카락이 나오면서 결국 덜미가 잡혔습니다. 피의자 최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아내의 지인을 먼저 살해한 뒤 불과 4일 뒤엔 부산에서 온 20대 여성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부산에서 온 이 여성과는 일면식도 없던 관계였는데 최 씨는 익명 채팅 앱으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유인해 결국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 경찰은 더 수사해봐야 한다고 했지만 범죄 전문가들은 피의자인 최 씨가 성범죄를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있는 데다 먼저 살해한 여성에게서 훔친 금팔찌를 아내에게 전달한 점으로 미뤄 돈이 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공감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이고요. 경찰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다는 식의 이제 사고를 하는 것으로 보여서 또 사이코패스로 정의가 되기에 충분하다. 경찰은 범죄의 수법으로 볼 때 추가 범행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최 씨와 접촉한 또 다른 여성들을 상대로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취업준비생을 죽음으로 몰고 간 보이스피싱 사건, 중간책이 붙잡혔다고 어제 보도해드렸죠. 수십억 원을 빼돌린 조선족 부부가 붙잡혔는데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한 총책 검거가 관심입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전화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된다는 협박은 물론 검찰청 가짜 홈페이지 접속을 유도하는 등 첨단 기술까지 동원해 20대 취업준비생을 압박하고 죽음으로 내몬 가짜 검사 김민수. 자, 지금 로그인 하면 나오죠? 이 회원 클릭하시고 실명 확인. 자, 지금 사건 공문이 보일 거예요. 보이시죠? 네. 경찰이 수사 석 달 만에 중간책인 30대 조선족 부부를 서울에서 붙잡아 이제 관심은 이른바 그놈 목소리의 주인공 등 총책까지 일망타진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우선 돈맥부터 찾는 게 관건인데 중간책 부부가 전당포를 이용해 34억 원을 세탁한 뒤 중국으로 빼돌린 정황까진 밝혀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 현지에서도 자금 거래가 복잡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아 추적엔 어려움이 뒤따를 전망입니다. 총책은 아니죠. 검거 인원이 그래도 1,200명 정도. 총책 검거는 아직은 좀 그렇죠. 여기는. 해외 총책 검거에 성공한 사례를 보면 시간과의 싸움이면서 동시에 선택과 집중의 결과였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지난해 보이스피싱 수사대를 만든 지 1년 만에 총책을 붙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개청 이래 처음이었는데 보통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유기적인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특징을 고려해 수사의 우선순위를 말단 수거책보다 중간책 이상에 맞춰놓은 게 효과를 봤다는 겁니다.
도내 발생 사건 건수 대비해가지고 이 정도는 처리할 수 있겠다 판정을 해서 인원을 뽑아가지고 저희들이 22명 단순하게 일선에서 이렇게 수사 팀 가지고 수사하다 한 명이 이거 추적할 수가 없어요. 워낙 반대. 경찰은 조만간 중간책 조선족 부부와 숨진 취준생 사건을 비롯해 모두 6건에 걸쳐 5천만 원을 수거해 중간책에 전달한 남성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개로 중간책인 조선족 여성은 어린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아 봐주기 논란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차 신청할 수 없지만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만큼 여죄가 더 드러나면 영장 신청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전주시가 지난달 초부터 전국 최초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죠. 사용된 곳을 분석해 보니 슈퍼마켓이나 식당 등지에서 많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난지원금을 받은 서민들이 다시 소비를 시작하면서 소상공인들에게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마재호 기자입니다. 전주 서수학동에 있는 동네 슈퍼마켓입니다. 이곳 역시 코로나19의 여파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코로나19가 퍼지기 시작한 지난 3월 중순부터 하루 매출이 100만 원가량씩 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전주시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 사정이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빠졌던 매출이 그대로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업소에서는 전주시의 지원금이 어느 정도 소진되면 다시 매출이 줄지 않을까 우려하면서도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원상태로 돌아왔기 때문에 매출에 시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고요. 다시 이제 다 쓰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또 떨어질 것 같아서. 전주시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한 사람당 52만 7천 원, 현재까지 4만 100여 명이 지원 대상으로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3만 2천 명가량이 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들이 받은 지원금 가운데 지금까지 81억 원 정도가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슈퍼마켓에 30억 원이 넘게 사용돼 가장 많고 식당 사용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밖에 병원과 의료점, 운동용품, 주유소, 미용실과 제과점 등 사용처는 다양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꼭 필요한 소비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와 경제 두 축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서민들이 받은 재난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매출 감소로 씨름하던 소상공인들에게도 파급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MBC 뉴스 마재호입니다. 코로나19 경제 위기 속에 불법 대출 피해를 막기 위한 상담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는 고금리 대출 피해에 노출된 대학생이나 보험 설계사, 학습지 강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 코칭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금융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전주시청 민원실에 위치한 금융복지상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 긴급 돌봄 교실이 운영되고 있지만 도내 학교에서는 급식이 시행되지 않아 학부모들의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설한 긴급 돌봄 교실에 전체 초등학생의 6.1%인 5,7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점심은 배달 도시락이나 매점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이에 대해 타 시도 교육청에서는 학교 조리 종사원들이 나서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지만 전북교육청은 정규 수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급식을 기피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서울 이태원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퍼져나간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요. 건강을 과신하는 사이 지역사회에 빠르게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확진자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서울 이태원발 코로나19 사태. 전북을 포함해 제주와 부산 등 지역에서도 확진자의 연령이 20, 30대로 나타나 젊은 층의 협조가 추가 확산을 막는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젊은 전파자가 속출하는 것은 코로나19의 위험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다 보니 방역의식이 느슨한 탓으로 풀이됩니다. 도내에서도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곳은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 지침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죠. 많이. 서울 이태원 클럽처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여기도. 하지만 건강한 만큼 바이러스 감염이 잘 드러나지 않아 지역사회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또 20, 30대는 활동 범위가 넓다 보니 무증상 감염으로 짧은 시간 안에 바이러스를 널리 퍼뜨릴 수 있는 상황. 실제 이태원 클럽 확진자에 의해 노약자들이 잇따라 감염되면서 사회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세 어린이부터 84세 어르신까지 2차 접촉자가 발생하였고 본인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서부터 가장 먼저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전북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아 지역사회 전파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어 코로나19에 대한 젊은 층의 경각심이 요구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상황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12일 30대 공중보건이 확진 이후 이태원 방문자 등 589명을 검사한 결과 560여 명에게서 음성 판정이 나왔고 나머지 27명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로써 전북 확진 환자는 20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북대와 원대병원, 군산의료원에서 치료 중인 환자 6명의 건강도 양호한 상태입니다. 코로나19로 자가격리된 주민들의 생활을 돕기 위한 손길이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북 적십자사는 오늘 지사 앞마당에서 도내 대학생 RCY 봉사단원 100여 명과 생활용품과 일용 양식 등이 담긴 긴급 구호품 500세트를 제작했습니다. 구호품은 도내 자치단체들에게 배분돼 확진자 거주지와 자가격리 장소에 배달됩니다. 군산 현대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고사 직전인 조선 관련 기업을 살리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로 업종 전환이 추진됩니다. 기업들은 협동조합을 만들고 전라북도와 유관기관들은 협동화 공장 부지와 설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군산 현대조선소 가동 중단 3년째, 87개 협력업체는 11개만 남았고 그나마 대부분 고사 직전이어서 근본적인 대안이 요구됐습니다. 언제까지고 군산 조선소 재가동을 또 기다릴 수만은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끝없이 기다림보다는 기존 시설을 활용해서 조선기자재 업체와 전라북도가 탈출구로 업종 전환을 선택했습니다. 조선업 특성상 대형 구조물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풍력발전소 하부 구조나 날개 등 대형 구조물을 만드는 신재생에너지 업종으로 바꾸기로 한 것입니다. 업체들은 협동조합을 만들고 전라북도는 군산산업단지에 오는 2022년까지 300억 원을 들여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과 태양광 구조물을 제작 가공할 수 있는 협동화 공장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지금 풍력이나 이런 것은 조선의 한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한 그런 그 하부 구조물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는. 전라북도는 이번 업종 전환으로 대기업만 바라보는 종속화에서 벗어날 수 있고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윤호입니다. 국민연금 이사장 공개 모집이 오늘부터 시작된 가운데 전북 출신 인사가 임명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2일 임원 추천위원회를 열고 오늘부터 28일까지 이사장을 공개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 이사장은 김성주 전 이사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뒤 공석으로 남아 있는데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전북 출신 인사가 다시 맡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임실에 있는 육군 35사단을 이끌 사단장 취임식이 오늘 일부 간부들만 참석한 가운데 사단 사령부에서 열렸습니다. 38대 김천석 신임 사단장은 1991년 육사 47기로 부임해 육군본부 전력계획과장과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호원대학교가 이태원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확산함에 따라 대면 수업을 비대면 수업으로 전면 전환했습니다. 호원대는 지난 11일부터 30명 미만 실험 실습은 대면 수업을 시작했고 교양 과목 등 30명 이상의 강의는 다음 주부터 대면 수업을 실시할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학생 상당수가 수도권 출신으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어 무기한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고 기숙사도 폐쇄했습니다. 민주노총과 전라북도가 도지사 면담에 합의하면서 갈등이 해소될지 관심입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코로나19 현안 관련 노정 교섭 요구에 대해 민주노총 본부장과 전라북도 지사 간 면담 일정이 잡혀 오늘 예정됐던 집회 일정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도 도청 입구에 세워뒀던 승합 차량 2대를 철수시키고 출입 봉쇄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낮 12시 25분쯤 군산 미 공군기지 기숙사 내에서 미군 장병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끝내 숨졌습니다. 미 공군 관계자는 사망 원인에 대해 조사 중인 만큼 정확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군산 해양경찰서는 당국의 허가 없이 불법 잠수 장비로 해삼을 잡은 45살 A씨 등 4명을 수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